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항상 유쾌한, 네. 심지어 눈치 없이 유쾌한 이 프로도 오늘은 조금 심각합니다. 아, 그럼요. 이거 되게 네.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상우 기자가 한번 다뤘던 주제이긴 한데 아직 우리나라의 그 어디에서도 관심 갖지는 않고 있으나 네, 오피스텔이든 혹은 뭐 아파트든 뭐든 네, 후분양 후분양제로 분양받은 분들이라면 뭐 괜찮은데. 후분양을 하면 괜찮죠. 그렇죠. 다 지어놓고 분양하면 괜찮은데 이러저러한 다양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선분양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또 빨리빨리 집도 공급되고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은 먼저 내고 나중에 이제 집을 받는 상황인데 네, 그 돈이 잘못하면 사고가 난다. 이거 어찌 보면 선분양의 가장 큰 구멍일 수는 있겠으나 네, 뭐 별일 없기도 하고 없겠지 하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데 뭔가 이제 이런저런 구멍들이 남아 있어서 예. 그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 요건 좀 누구나 다 당할 수도 있고 하는 일이니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네, 싶어서 예 오래간만에 심각한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때 김상우 기자 다루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예 이 사건을 아예 피해자 측 변호사죠. 변호사이신 네 박휘형 변호사님 모시고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알아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에서는 박휘영 변호사님이 넘버 원인 것 같습니다. 아니, 휘가 들어간 것 같으니까. 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넘버 2니까 뒤로 갔겠지. 안 그랬으면 명휘였겠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야. 센스 있으십니다. 네. 야. 이거 비슷하네요. 이 안승찬이 네, 네. 휘명입니다. 예. 힘이 없습니다.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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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예. 오피스텔인가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오피스텔과 상가입니다. 상가가 네, 네. 포함된 그걸 짓겠다고 해서 수분양자들에게 네. 분양금 뭐 중도금을 받아서 네. 그걸로 당연히 건설공사하고 심지어 마진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 네, 그 돈을 빼돌렸다는 거죠 사건이. 네. 그래서 건물은 짓다 말았어요. 지금 6개 현장에 공사가 중단돼 있고요. 네. 대부분 다른 현장에서도 이제 분양 대행 뭐 문제가 여러 개 있어서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꽤나 또 더 있습니다. 네. 사실 주가 되는 건 지금 6개 현장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얼마 전에 1심이 있었는데 네, 네. 뭐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이 됐더군요. 네. 다인건설의 그 책임자가. 네, 예. 맞습니다. 그 재판 뭐 혹은 결과만 결과나 뭐 사건 개요나 쭉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말씀해 네. 주시죠. 지난주에 이제 1심 형사 판결이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공소사실, 범죄 사실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분양 대금을 시행사 그 회장이 빼간 게 결국 주된 범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빼갔느냐? 급여를 이제 자기 지인이나 직원들 명의로 등재를 시켜놓고 허위 급여 명목으로 약 237억을 횡령을 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분양을 잘했다고 해서 분양 수수료를 약 10%씩 책정을 해서 합계 약 111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법인 차량 리스료 명목으로 약 1.8억 원, 그리고 세금 및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약 82억 원, 우와. 그리고 직접적으로 신탁사 계좌로 납입이 되어야 될 분양 대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44억 원 직접 받아서 합계하면 대략 616.3억 원 가량 손해를 입혔습니다.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네. 그 동성로 현장의 공정률을 이제 속여서 신탁사로부터 139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까? 원래는 그 다인건설이 이제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회사, 주로 건설을 많이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수분양들한테 분양 대금 먼저 받잖아요. 근데 네. 건설사가 바로 받지를 못하니 네. 신탁사라는 회사한테 대신 좀 맡겨놓고 제3의 신탁사한테 돈을 맡기세요. 그리고 네. 너희는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 진행률만큼 신탁사에서 돈을 받아. 이게 진짜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돈을 횡령해서 빼갔을까요? 신탁사가 있고 네. 사람들은 신탁사한테 돈을 맡겼는데 네. 그럼 건설사는 제3의 신탁사한테 돈을 받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을 빼서 건설공사 한다고 돈을 뺀 다음에 공사 대금으로 안 쓰고 네. 엉뚱한 데 썼다는 뜻입니까? 네,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김상훈 기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비유하신 것처럼 예. 이제 동창회 총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동창회 총무한테 이제 갈 때 예. 원래 뭐 회식비로 한 10만 원이 나왔으면 허위 영수증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100만 원 나왔으니까 돈 지급해 줘. 이런 해주세요. 방식으로 이제 돈을 빼갔다는 것이고 그게 형사 판결에 어떤 방법으로 빼갔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는 직원들을 가짜로 이제 등재를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요? 자기 이분이 이제 전국에 시행사를 한 3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건설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자체 시공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시공사와 시행사를 같이 하는 구조의 아. 사업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공사인 다인건설이 주가 되지만 이제 그 다인건설의 회장이 되시는 분이 각 현장마다 이제 시행사를 SPC 형태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대표로 앉히고 시행사를 통해서 또 시공까지 받는 그러니까 시행이익과 시공이익 모두를 가져갈 수 있는 자체 시공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시행사에 실제로 일을 하지 않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 명의를 등록을 해놓는 거죠. 시행사에. 예, 그래서 실제 일하지 않지만 그 사람 명의로 월급을 주고 아하. 그 사람한테 월급이 입금되면 이 계좌로 이체를 하라고 해서 돈을 빼돌리는 방법이 첫 번째죠. 그런데 그 월급의 소스 원천은 네네. 공사 대금이었어요? 분양 대금이었어요? 소스는 신탁사한테 받는 사업비죠. 그러니까 그 어떤 구조냐면 결국 돈 관리는 신탁사가 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함부로 돈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돈을 지급하도록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냥 뭐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예. 뭐 공사대금 청구서, 사업비 청구서, 분양 수수료 지급 청구서, 뭐 사업비에는 이제 인건비도 들어가니까 예. 직원들의 월급 청구서 이런 것 등을 신탁사한테 모아서 올리는 거죠. 아, 예. 시행사가 이만큼 돈 들었다. 네네네. 그 주체는 시행사예요? 신탁사에 돈을 청구하는 주체는 건설회사입니까? 시행사입니까? 시행사입니다. 구조를 시행사.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시행사는 분양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분양계약서 보시면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 내 이름이 써 있고 그 맞은편 분양을 해주는 전체 사업을 완성해서 나한테 아파트와 상가와 오피스텔을 주도록 책임을 지는 그 주체가 시행사이고 아하. 분양 사업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주체가 그 돈을 이제 탔어야 되는데 네. 돈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한테 나 이만큼 사업을 했고 이 비용이 들었으니까 나한테 분양 대금으로 들어온 그 돈 나한테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시행사조차도 처음에는 돈 다 쓰는군요. 예, 완공되기 전까지는. 시행사는 돈이 없습니다. 깡통입니다. 다 완공되고 잔금 받아야 남는 게 시행사 돈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중간중간에 그거를 시행사가 네. 시행사에 있는 사람들도 그 건설사와 사실상 짜고 친 사람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시행사가 신탁사한테 돈을 달라고 요청해서 돈 받은 다음에 월급으로 나눠 쓰고 뭐로도 나눠 쓰고 그렇게 네, 이뤄져 그렇습니다. 썼다. 네, 이해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 받아 써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하니 네, 시공사가 돈 받을 때는 시공 많이 했어요. 그 50%밖에 안 지어놓고 70% 지었어요 하고 받고 시행사가 돈 받을 때는 뭐 어디다 썼는데라고 하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엄마한테 참고서 살려고 돈 주세요 하면 너 참고서 사온 거 갖고 와 그러면 돈은 뭐 까먹고 친구한테 야, 네 참고서 잠깐 빌려줘. 네, 네. 참고서 보여주고 엄마 이거 봤죠? 갖다 주고 안 해봤어요? 아니 해봤죠. 똑같은 겁니다. 뭐 변호사님도 웃으실 거 없습니다. 해봤는데, 변호사님도 해봐놓고 뭐. 근데 궁금한 게 그렇게 돈을 미리 땡겼었어요. 몇백억이나 되는 돈을 뭐 네. 직원 월급이라고 하고 이리저리 그냥 횡령한 셈인데 네. 어쨌든 그래도 공사비를 뭔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맞습니다. 돈을 빼가면 공사비는 뭘로 쓰려고 그랬어요? 뭘로 쓸까요? 빼간 돈으로는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이제 예. 다른 현장, 이 회사가 이제 전국의 48개 현장을 동시 순차적으로 시행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받은 돈을 뒤로 빼돌려서 다른 현장의 토지 매입
기획비로 쓰거나 네. 아니면 급히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 공사비로 돌려 썼다라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고 앞으로 더 밝혀질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돌려서 쓴 다른 현장에서는 공사비로 지급이 되겠지만 예. 이 현장엔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래는 신탁사 계좌로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 공사 완판 기념 뭐 이제 분양 완판 기념 준공 임박 기념 이런 명목으로 10% 할인해 줄 테니까 시행사 계좌로 직접 입금하세요. 이렇게 해서 직접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정률 자체를 뭐 이 지금 판결문에 있는 내용은 원래 55%밖에 안 되는데 70% 된다고 해서 돈을 더 받아서 또 뭐 쓰거나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 동안에는 계속 이건 돌려막기를 해야지만 중간에 횡령할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항상 부족할 테니 그거는 딴 데서 또 맞고 맞습니다. 여기서 돈 받은 걸로 또 딴 거 쓰고 네, 맞습니다. 계속 돌아가야지만 이게 유지되는 비즈니스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뭐 직원 투자금 명목으로 뭐 몇 천만 원씩 투자하면 선이자로 주겠다고 해서 받았었고. 받아 쓰고. 야.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임대 사업자를 하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원들 몰래 직원들을 이제 그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 앞으로 부가세가 돌아오면 그걸 또 전화해서 나한테 부가세 돌려줘. 이런 식으로도 돈을 받아서 쓰고. 야. 정말 참 다양한 방법을 많이 강구했습니다. 와. 그 대체로는 건설 공사에 필요한 돈은 분양 대금 중도금으로 조달하거나 다른 PF 사업장에 초기에 돈이 세팅이 필요하면 PF 대출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데 분양이 잘 안 되면 돈 없는 거고 PF 대출 안 되면 또 그 돈 막아야 되는 거고. 건설 회사가 그렇게 하면 나쁘죠. 나쁜데 네.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적발됐습니까? 근데 이게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잔금 선납 문제로 인해서 불거졌습니다. 들켰구나 그걸. 예. 시행사 앞으로 돈을 받아서 이제 잔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제 신탁사가 잔금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잔금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그건 금방 들킬 거짓말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얘기는 그 아이디어를 내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낸 직원이 이제 모범 사례로 선정이 돼서 이 직원을 본받아라. 회사 내에서 회사 내에서 회사가 어려울 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큰 일을 했다. 뭐 이렇게 포상을 했다라는 얘기도 직원들이 하시더라고요. 이야. 어머나. 아니 근데 그러면 당연히 신탁사가 잔금 내라고 전화할 텐데 네. 그 사이가 기껏해야 한 달? 꽤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잔금 선납 아이디어를 낸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가 한동안 중단이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준공이 되어야 이제 잔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그 텀이 굉장히 길었던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 신탁사에 확인해 보니 내가 낸 잔금은 아니라고 그러고 시행사에서 잔금 완납 확인서를 써주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압류 가처분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난리가 해서 났죠. 들켰군요. 일반적으로는 그 건설회사가 무슨 네.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다가 네, 그런 네. 모자란 돈을 이렇게 채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맞습니다. 다인건설은 조달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을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전국 48개 현장이니까 똑같진 않지만 이제 공사가 중단된 현장, 특히 뭐 지금 형사 판결이 난 동성로 현장을 보면 예. 계속 여기 그 언더스탠딩에서 김상훈 기자님이 방송하셨던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브릿지론을 통해서 토지 매입 자금을 마련을 하고 예. 그 뒤에 이제 착공을 하면서 본 PF를 받고 중도금 계약금 중도금 받아서 공사비 메꾸고 준공이 되면 잔금 받아서 나머지 지급하고 이익을 남기고 정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예. 본 PF를 하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인지도와 신용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다인건설 정도 되는 회사는 본 PF를 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론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브릿지론을 통해서 토지 매입하는 그 대금은 다른 현장에서 돌려서 마치 자기가 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토지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브릿지론을 같은 걸 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그 뒤에 바로 본 PF를 한 게 아니라 중도금 대출로 바로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쪽을 가서 중도금 대출을 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한 번에 받아서 마치 본 PF처럼 쓰는 거죠. 그 중도금 대출은 어차피 분양자들한테 대출해 주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 이자를 시행사가 다 부담해 드리니까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계약만 체결하십시오. 준공되고 잔금만 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자도 수분양자들이 낸 분양 대금에서 야금야금 조금씩 그렇겠죠. 계속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다른 건설회사들은 그럼 이른바 PF 대출 다음에 오는 본 PF 네. 그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네. 그럼 중도금 받은 거는 뭐 합니까? 그때 이제 공사비로 지출이 되죠.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네네. 여기서 또 하나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그러면 중도금은 분양이 돼야지 중도금 그렇죠. 대출 계약이 체결될 거고 예. 원하는 만큼의 그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분양이 얼마나 될지 담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를 100% 분양에 가깝게 해서 내가 필요한 자금을 다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어디서 구해 와야죠. 아니 그것보다 예. 이분들은 중도금 분양이 다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직원들 앞으로 그리고 지인들 앞으로 분양을 해버려. 분양 계약을 가짜로 체결하고 분양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 기관에 가서 신청을 이만큼 했어. 분양이 됐으니까 분양 중도금 대출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은 그게 그냥 단순히 시행사만의 생각일까? 대출을 해준 그 기관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지금 품는 큰 의문 중에 하나예요. 왜요? 왜 그런 의심을 하세요? 왜냐하면 뭐 나중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직원 자서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전부터 아주 뭐 건설업계 오랜 나쁜 관행인데 미분양이 많아지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항상 건설사들은 직원들 명의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떠안기거든요. 이게 안 팔리니까 네가 그냥 분양 받아. 그리고 잔금 쓸 때쯤 되면 다시 부동산 경기 살아서 네, 또 심지어 그때 어. 프리미엄 받고 팔 수 있다? 네. 그렇게 그거는 뭐 큰 건설사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아니 그렇게 해서 큰 거지. 큰 건설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그러다 돌고 도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먼저였는지 헷갈린 거지.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직원 자서를 시킨 거죠. 시키고 그런데 이게 뭐 한두 건이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양산 물금 2차 같은 경우는 173개가 한 번에 이제 직원 명의로 직원 자서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170 몇 개 정도면 거기가 한 지금 정확히 몇 세대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6, 7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상가가 갑자기 170 몇 개가 완판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고 계약금도 원래대로라면 중도금 대출을 하기 전에 계약금 납입 영수증도 개별적으로 다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도금 대출을 할 때 직원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재직 증명서도 다 제출이 4개 돼 있어요. 그럼 직원인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군요.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결국은 중도금 대출을 그만큼 받아서 공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이야 세상에. 그래, 조직적이다. 그래도 잔금까지 들어와야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돈이 결국 모자랐겠군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그래서 본 PF라는 걸 미리 받아야 되는구나. 잔금 안 들어와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잔금 다 들어오면 본 PF 갚고 그렇죠. 돈이 남았네. 그럼 내가 먹고 그런 건데. 그런데 본 PF도 어떤 현장에서는 뒤늦게 했습니다. 그게 공사가 중단되고 자금이 부족하니까 본 PF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데 뭐냐면 그 시행이익 담보 대출이라고 해서 잔금이 들어올 거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잔금이 결국 어차피 나중에 잔금이 들어오면 시행사가 시행이익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담보로 해서 돈을 먼저 빌려서
그 중단된 현장의 사업비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아까 잔금 선납을 수분양자들한테 받아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담보로 된 그 잔금이 과연 존재할까? 라는 의문도 또 드는 거죠. 어머나. 그러면 그래서 지금 2순위, 3순위로 우선 수익자로 들어온 대주단도 물려 있는 겁니다. 와. 아니 잔금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잔금을 아직 있어야 안 돼요. 냈다는 걸 확인하고 빌려줘야 될 텐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하기야- 결국은 잔금을 시행사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네. 시행사 신탁사 계좌 보니까 안 들어온 게 안 맞구나. 들어온 게 돼 있죠. 아. 그러면 잔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행사만 아는 거죠. 이게 저는 이게 여기에 좀 특이한 겁니까? 아니면 지방의 이런 오피스텔 분양에 이런 일들이 많은 걸까요? 되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예. 결국 시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영혼을 걸고 한다. 그게 무슨 영혼 인생을 걸고 한다기 때문에 네. 내가 이게 잘 되면 속칭 말해서 회장님이 되지만 예. 잘못되면 깜빵에 들어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현장에도 있음직한 일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돌려서 뭔가 터지지만 않으면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네. 돌렸어도 어쨌든 잘 공사가 되고 잔금 다 치르고 입주되면 네, 그냥 해피하게 끝나는 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럼 전국의 지금 공사장들을 다 덮쳐서 네. 야, 야, 다 손들어. 까보자. 야, 식상에서 일어나. 잠깐만 다 손들어. 자, 그다음에 다 이렇게 보면 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니들도 그러고 있었네? 나오겠네요. 네. 지금 회사에 돈이 있으니까 돌려막는데 성공하고 있을 뿐이지 네 맞습니다. 막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분양이- 근데 그럼- 그러지 말라고 신탁사가 네, 중간에서 돈 내줄 때 분명히 얘네한테 맡기면 막 이 돈 저쪽에다 쓰고 저 돈 이쪽에다 쓰고 그러니까 예. 니네들이 확인하고 줘라라고 하는 게 신탁사인데 네, 네. 그럼 신탁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탁사가 현장 실사 의무도 있다면서요. 실사 의무가 명확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꼭 가봐라. 뭐 공사비 청구서 올라왔을 때 꼭 가봐라. 이런 건 아니라 예. 실제 공정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공사비를 지급해라. 라 정도로만 돼 있습니다. 그 말이 예, 그 말인데 네. 반드시 나가야 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되죠. 드론을 띄워도 되고 예. 아니면 확인해 봐라. 아니면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물어주면 되니까라고 도장 찍어줘도 관계 없다 이거죠. 다만 이렇게 이렇게 도장이 있으니까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현장에 나갈 시간이 그런 게 없고 예. 관행적으로 우린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탁사가 신탁사가 그렇게. 그래서 저 아는 분 중에 신탁사 그 깊은 관계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 방송 하고 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방송에서 제일 잘못한 건 다인건설이고 그놈들이 나쁜 놈인 건 맞는데 그런 나쁜 놈이 비일비재하니까 지키라고 한 게 신탁사인데 신탁사도 뭐 잘한 게 있냐? 뭐 잘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신탁사가 물어내야지 그러면 그거 지켜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돈 받은 거잖아요. 그 S1이잖아. 매달 20만 원씩 받아갔는데 도둑이 들어왔는데 못 했으면 S1도 잘못 있는 거 S1이 아니야? 돈을 물어내야지.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탁사에도 너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으니 너희도 민사소송을 해서 너희도 책임을 물어라. 그냥 네. S1 그런 건 안 죄송합니다. S1 관계자 여러분. S1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S1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S1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S1이라는 거 써붙여놓은 걸로 한 달에 20만 원씩 받아가면 너무하잖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감리 보고서 왔네? 돈 주는 일이라면 중학생도 하죠. 네네 맞습니다. 감리 보고서 예스 엔터 이 일을 했다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근데 책임이 없어. 거기다가는 소송 안 합니까? 소송 했는데 저는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지금 현재 그 어떤 법상으로는 신탁사를 직접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민법상 뭐 여러 가지 법상 첫 번째가 이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을 잘못 이행했다고 해서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런데 수분양자는 분양관리 신탁의 경우입니다.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지 신탁사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신탁사가
그 자금을 관리하도록 되어는 건축물 분양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예. 계약서의 상대방이 신탁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수분양자 수분양자 입장에서 수분양자는 시행사하고 계약을 맺은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대리 사무 계약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 신탁사의 상대방 예. 대주단 어. 뭐 시행사, 시공사는 계약상 책임을 물어서 신탁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분양자는 그럴 수 있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 법정 책임이라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수분양자도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반 불법행위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했을 때 저건 나쁘지 그리고 어떤 법을 위반했지 이런 것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으면 폭넓게 일반 불법 행위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폭넓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이제 추출해내고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논리가 지금 개발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지금 수분양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예를 들면 수분양자는 계약의 상대방이 시행사니까 네. 시행사 너희가 잘못했으니 우리 돈을 제대로 물어줘 하고 네. 시행사한테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그럼 시행사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돈을 줘요. 네. 우리도 억울해. 네 신탁사 너희도 잘한 건 없잖아. 네. 라고 원래 시행사가 신탁사에 내가 뱉어낸 돈을 너도 내시오 라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시행사가 몸통이니까 네. 시행사가 소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것도 맞고 두 번째로는 시행사는 원래 깡통입니다.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PF 대출로 들어오는 돈 이런 거 말고는 사실상 자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해봐야 예.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빌려준 이른바 대주단 네. 금융회사들은 네네. 야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일단 돈 빌려준 거 중도금 대출을 해준 거를 받아내면 되는 건데 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건물도 다 안 지어졌는데 무슨 중도금 대출을 갚냐 우리는 못 갚는다. 네. 나도 재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다 지어져야 이걸 팔아서 주든 말든 하지. 네네. 하니까 일단은 대주단들이 피해를 당장은 볼 거예요. 네네. 근데 이 피해를 중도금 대출 받은 소비자한테 청구하고 니네 이 건물 우리가 압류해서 하여튼 우리가 가져갈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야 신탁사 니네가 그 왜 돈 관리 그렇게 했어 니네가 물어내 이 자식들아 라고 할 수도 있죠. 있습니다. 둘 중에 뭐를 선택하느냐는 대주단의 결정일 텐데 맞습니다. 대주단은 그럼 신탁사한테는 안 싸웁니까? 거기가 돈 좀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지금 아까 제가 자금 조달 구조를 말씀드렸지만 중도금 대출로 주된 자금을 조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 기한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계속 중도금 대출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수분양자들한테 이자 계속 내세요. 안 내면 당신들 일반 재산 집에다가 경매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매가 돼서 집을 뺏긴 분도 계십니다. 이야. 예, 그런데 신탁사한테 사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예. 왜 안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주단이 네. 그건 왜 안 할까요? 신탁사 그것마저 안 하면 정말 신탁사는 왜 신탁사에 한 달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할까요? 한 달에 20만 원 내시고 이 S1 아니 간판 그러니까 갖다 여기서 사세요. 사실은 신탁사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물론 주인공은 다인건설입니다만 그 다인건설은 어쨌든 유죄도 받고 회장님 뭐 감옥에도 가고 이제 민사소송도 받을 테니까 그건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서 세컨드 조연으로 등장하는 신탁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같아서 신탁사가 사실 해야 될 것은 공사가 중단됐을 때 정산을 하거나 정산을 한다는 거는 이제 현재 공사를 그냥 더 이상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이제 쉽게 말해서 빚잔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나 예. 아니면 시공권을 포기시키고 새로운 시행사 시공사를 들여서 공사를 쭉 이어가서 사업이 완료되고 분양대금을 받아서 정산하는 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신탁은 사실상
대주단 우선 수익자라는 분들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신탁사는 실질적으로는 뭐 사업의 주체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대주단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뭐 둘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하지만 예. 이거를 빚잔치를 하게끔 중단을 시키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 지금 중도금 대출을 이라고 해준 그 새마을금고 입장에서 보면 예. 건축물 분양법에는 이게 그 준공이 안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까지 못 해주면 분양 대금을 최우선적으로 반환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금 다음이 분양 대금 반환입니다. 그러면 분양 대금 반환은 대출해준 중도금 원금을 반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대주단 중도금 대주단은 빌려줄 때 이자를 목적으로 그 돈을 빌려준 것이지 예. 원금만 찾기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원금은 어떻게든 그렇게 정산을 해버리면 찾을 수 있지만 그 상당한 기간의 이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중단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계속 가야 되고 사업을 계속 가야 되면 신탁사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는 나중에 준공이 끝나고 이제 사업 완료가 됐을 때 정산할 때 이제 책임을 묻는 게 더 수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지금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고 예. 수분양자들을 어떻게 다독이고 압박을 해서 잔금을 미리 내게 하든지 예.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사업을 맞춰야 된다. 공사 마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그래야 하고 있는 누구한테 그거를 되팔더라도 되팔아서 돈을 맞습니다. 만들지. 아. 짓다만 이 건물을 이거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 네,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수분양자들한테 자기들 일일이 이제 중도금 내라고 하기보단 끝나고 나서 한 번에 정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수분양자들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런 잔금 못 준다. 네. 신탁사 니네가 돈 내서 일단 완공시켜. 라고 하면 안 돼요? 안 그러니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왜 아파트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파트는 분양 보증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선분양을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 돈이 없거나 하면 어쨌든 보험을 들었으니 허그가 나서서 그냥 야 그럼 내 돈으로라도 일단 지어 하는 네. 안전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신탁사 오피스텔은 신탁사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저기 착공 전에 예. 그러니까 그 선분양 후분양 개념인데 후분양은 결국 준공이 되고 나서 분양을 분양을 하는 게 후분양이고 예. 그 준공이 되기 전에 판매하는 게 선분양이지 않습니까? 예.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행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 분양 보증을 예. 하거나 또는 신탁사. 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음. 그런데 분양 보증을 하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훨씬 더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허그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분양 관리 신탁을 선택을 하고 선분양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냥 제 말씀은 신탁사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난 우리는 허그는 좀 그렇고 신탁 정도면 될 것 같아. 네. 제3의 신탁사한테 돈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문제가 졌을 때 신탁사가 약간의 보험 기능처럼 신탁사도 뭔가 책임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맞습니다. 지금의 구조에서는 신탁사는 책임지는 구조가 하나도 없이 네. 그냥 나는 서류대로 줬습니다. 그럼 서류를 잘못 낸 사람이 잘못이죠. 뭐 우리한테 그럽니까? 라고만 얘기하니까 그 은행에다가 그냥 맡겨놓고 그냥 비밀번호 알려주는 거하고 다른 점이 뭐냐. 저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게 좀 이상했어요. 예,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실질적 관리를 하라고 그 신탁 수수료까지 주면서 예. 분양 관리 책임을 맡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받은 수수료나 그 법에서 주어진 책임에 맞게 실질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막상 보니까 뭐 청구서가 잘못돼도 도장 찍어서 자금 집행하고 예. 게다가 여기 지금 형사 판결문에 하나 무죄 판단이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 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울산 번영로 현장에서도 네. 그 공정률을 속여서 공사비를 받아간 것에 대해서 검사가 네. 사기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무죄가 났어요. 그 부분은. 네. 왜 무죄가 났느냐? 이게 그 다인건설 그 오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공정률을 속이는
그 청구서를 씀에 있어서 신탁사와 서로 협의가 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 정도가 원래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인데 네. 갑자기 100억이 점프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기성금 청구서에. 예.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신탁사도 그 전에 확인서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써서 공사대금 받아가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탁사랑 네, 애초부터 한 편이었을 가능성이 한편이었다는 있다. 거죠. 한 편끼리 무슨 사기겠냐? 라는 판결인데. 예. 그 더 나쁜 놈들이죠 신탁사는. 그렇게 그러니까. 판결이 났대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공정을 우리가 많이 줬으니까 네. 50%만 줬는데 70% 증거 줬습니다라고 서류를 위조해서 네. 신탁사한테 돈을 받았는데 네. 그 위조한 서류는 위조한 게 아니라 어, 그냥 우리가 되게 쓸게 됐지? 야 술 한잔 해. 그래 이렇게 했다는 그렇게 거 아니야.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신탁사가 야 그렇게 써서 올려 결제해줄게 이렇게 미리 얘기가 됐다는 거죠. 우와. 신탁사가 이 일을 주도했다는 얘기네 결국. 그래서 그건 그 부분은 무죄가 됐습니까? 무죄다. 왜 무죄냐면 지금 신탁사를 법률상은 예. 그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소유하는 주체가 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아서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되더라도 신탁사가 피해자거든요. 예. 근데 사기죄는 그렇죠.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한테 돈을 편취해 가야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기가 겁니다. 되죠. 예. 근데 그 피해자라고 하는 신탁사가 속은 게 아니라 신탁사가 먼저 확인서를 제공하면서 여기에 서명하면 내가 돈 줄게 이러고 가짜 서류를 써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건 무죄라는 거죠. 그래서 충격적인데. 이게 무죄는 무죄인데 참 아이러니한 무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신탁사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신탁사라는 회사는 금융위원회에서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너는 신탁 맞습니다. 돈을 맡을 자격이 있는 회사야. 네. 그래서 라이선스를 주는 사업자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 신탁사만 되면 야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은행처럼 라이선스 사업이라면서요. 네. 그럼 그러면 약속만 잘 지키면 돈을 버는. 그 건설회사 신탁사가 이게 한몸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신탁 수수료를 건설회사가 주고. 아 신탁 수수료 건설회사가 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많은 신탁사 중에 내가 왜 하필 너를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회계법인들이 가서 회계 감사를 하지만 어. 깐깐하게 하면 그 다음에 그 회계법인 안 쓰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하러 다니면서 어.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희가 다 맞춰드립니다 하면서 영업하고 그렇지, 돌아다니니까 그렇지. 이 난리 분식 회계들이 난리 나고 해서 그렇지. 이제는 야 니네 회사는 네가 가 영업하지 말고 네가 정하지 마 이렇게 어? 하는 거잖아요 요즘 금감원이. 예. 신탁사도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잘 못하는 애들은 빼고 속고 해야지. 그걸 너희들이 영업하고 다녀 그러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웅동체가 돼버렸어요. 와. 감시하라고 넣은 건데, 그러니까 감시하라고 넣은 건데. 굉장히 구멍이 많군요. 예. 이번 사건 보고 좀 굉장히 많이 놀랐고 예. 우리 시스템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것 때문에 야, 많이 실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제도도 저는 궁금하던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반드시 선분양을 하면 보증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건 네. 의무 사항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나머지들은 네. 허그에 보증을 사거나 네. 분양 보증을 하거나 아니면 신탁사를 하거나 네. 둘 중에 선택하세요. 네. 왜 오피스텔은 이렇게 선택 사항으로 주고 네. 분양 보증을 의무화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뭐 거기까지 입법자들의 의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아무래도 아파트나 주택은 어쨌든 뭐 우리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0분의 한 90% 최근에도 뭐 제가 뉴스 보면 최근에 이제 뭐 분양되는 90% 이상이 아파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대한주택보증공사라고 해서 분양 보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예. 그래서 제도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약간 그 주택과 좀 주택이 아닌 예. 오피스텔도 사실 현재는 준주거처럼 쓰이지만 과거에는 정말 오피스텔은 투자형 상품 그리고 무슨 사무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이 없고 뭐 좀 제도 정비도 할 기회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똑같은 국민인데 수분양자는 아파트, 수분양자나 오피스텔, 수분양자나 똑같은 국민인데 네. 다수냐 소수냐 선거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여기는 그냥 됩니까? 대충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 신탁사라는 게 저도 보니까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당연히 100이면 100 신탁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만만한 데라고 해야지. 여기 훨씬 만만하니까. 거기서 협조를 해줘야 이 돈 빼서 저렇게 돌리면서 건설회사를 아주 탄탄하게 키우죠. 돈 잘 뽑아내는 게 이게 문제인데. 와.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게 봐요. 우리 저 홍콩 그 지수 관련 ELS 예. 은행에서 팔았는데 피해가 커졌다라고 네. 하면 누구 욕합니까? 당국은 뭐했냐? 금융 당국은 뭐했냐? 왜 그걸 은행에서 팔도록 두냐?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우리는. 팔았는데 또 네. 팔게 또 뒀냐? 그런데 이름 모를 다인 건설이 이름 모를 오피스텔을 짓다가 이름 모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은 당국이 뭐했냐는 얘기를 또 이번에는 안 해. 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신탁사를 갖다 놓은 건데 네, 맞습니다. 아무튼 신탁 업계에서도 네. 2%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거 네가 너무 오버하는 거야. 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는 그냥 그 저 감리 보고서 오면 그거 보고 내주는 거야. 네가 뭘 되게 야 그거 우리가 다 어떻게 못해? 이건 법도 그렇고 그럴 거면 왜 가 있어요 거기? 네. 라고 물으면 그분들도 답은 못하죠. 아하. 그럴 거면 왜 가 계세요? 라고 하면 못하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야 신탁 뭐 신탁 수수료를 뭐 수백억 받는 줄 아는 모양이지? 예. 예. 아니 아이고. 단돈 1억을 받더라도 그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번에는 중학생은 안 할 둘이 짜고 치는 그런 걸 했다 그러니까 참. 변호사님, 이 네, 사건이 네. 한 4년 전? 네. 꽤 처음 불거진 거는 좀 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그동안 뭐 소송도 뭐 국정감사에도 나왔고 네, 뭐 그랬다고 네. 들었는데 네,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4년? 그러니까 그동안 공사도 계속 안 되고 네. 수분양자는 계속 이자만 내고 그랬다면서요. 네,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단 제도가 없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렇게 공사가 중단됐을 때 이걸 엑시트 할 수 있는 어떤 절차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감사에서 그 김상우 기자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현승 의원님인가 그분이 한 말씀 이제 하셔서 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규칙으로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됐을 때는 이 지금 공사 중단 시의 이행 방법에 대해서 대리 사무 계약에 집어 넣어라 이렇게 한 줄 붙이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리. 그러니까 그 이게 그 입법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법률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하는 대통령령이 있고 그 밑에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어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사가 중단됐을 때 엑시트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주로 시행사겠죠. 시행사의 어떤 재산권이나 영업권을 변경하고 제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은 결국 법률에서 제정이 되어야지만 합헌적인 법률이 되고 예. 그러면 결국 국회가 이걸 입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밑 단계인 시행령에서 시행 규칙에서 한 줄은 넣어놨는데 예. 그 규칙마저도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했지만 사실상 없는 제도랑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정말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가려고 그랬는데. 2% 할 일이 생겼네. 요즘 댓글창에 2%를 국회로 이거 근데 이번 총선에도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서 겨우겨우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네, 네. 그건 다른 의원님께 좀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거기서 안 되면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리겠죠. 네. 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미비가 계속 있으니까 네, 네. 뭔가 소송도 오래 걸리고 피해자들도 빠져나갈 네. 방법도 없고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끝을 내고 싶지 않습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이제 뭐 출구가 보여야 되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 법리가 없으면 민사 소송에도 되게 불리합니까? 지금 이번에 판결 나온 건 형사 소송, 그러니까 넌 네. 유죄야. 요것만 네, 네. 나온 거고. 네. 민사 소송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민사소송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세 가지 원인 중에 논리를 잘 구성하고 잘 도출을 해내야지 겨우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제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예. 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결국 사법부의 역할이고 예. 그것이 결국 재판이지 않습니까? 재판을 아무리 잘해도 그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뭔가 구제를 할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법에서 만들어 둬야지만 예. 조금 더 시원하게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혹시 뭐 다른 피해로 연쇄로 확산될 가능성은 혹시 뭐 없습니까? 그냥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직원 자서 문제 네. 같은 경우도 예. 뭐 잠깐 어제도 제가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직원분들이 꼭 좀 얘기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 결국 그분들한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어차피 니들도 한패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네. 사실 그분들도 생활인이고 아. 월급을 받아서 그 회사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셨기 때문에 예. 자꾸 매일 찾아와서 너 한 채 더해 내가 새마을금고 확인해 보니까 너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채, 두 채, 세 채에서 어떤 분은 뭐 7, 8채까지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도저히 이걸 감당이 안 돼서 예. 대출 원리금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혼하시고 파산까지 하고 회생 아이고야. 신청하고 신용불량까지 해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와. 이 부분은 2013년에도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직원 자서를 근절하자고 보도자료 내고 개선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이 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지금 한번 다시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금융 사기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 보고서 같은 거를 뭐 계열사들을 보면 무슨 뭐뭐뭐 제1차 주식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분양대금 시행이익 유동화 대출입니다. 근데 그 구조를 어떻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잔금을 담보로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단순히 그게 빌리는 게 아니라 무슨 1차 무슨 주식회사 이런 것들은 SPC입니다. SPC를 세워서 거기서 어떤 그 담보부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CP, 뭐 기업어음 이런 것 등을 이제 발행해서 그걸 시중에 판매를 해서 그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여기 시행사한테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자금을 융통했다고 그러면 ABCP를 인수받아서 일반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한테 팔았다고 하면 일반 투자자들도 금융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추후에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대주단은 주로 새마을금고예요.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 예. 상호금융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저번에 김상우 기자님 뭐 새마을금고 취재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새마을금고 뱅크런 문제의 시발점이 됐던 것도 사실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부산 쪽의 새마을금고들이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고 안전한 대출이라고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상의 PF 대출과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거는 중도금 대출이지만 네, 중도금 말은 대출이지만 중도금 대출이지만 회수가 과연 이게 언제 될지 야. 어떻게 야. 제대로 될지 불안한 그러네. 대출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번에 다인건설만 관련된 대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서. 그거는 추정은 할 수 없는데 예. 이게 또 약간 PF 대출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통상 중도금 대출이라고 하면 우선 수익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이냐면 우선 수익권을 저당권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예. 토지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근데 중도금 대출은 빌린 사람이 수분양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보를 시행사가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버려요. 미리.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새마을금고한테 네. 중도금 대출하면서 담보 잡으라고. 담보 잡으라고 1순위 우선 수익권을 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사실상은 PF 대출할 때 보통 1순위 우선 수익권을 주고 그러네요. 얼마를 빌릴지도 우선 수익권 한도 금액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보통 중도금 대출은 그렇게 안 해요? 안 받아봐서.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거는 좀 확인해봐야 되지만 일반적인 거랑 좀 다르죠. 보통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했으면 제공하는데 채무자도 아닌 시행사가 자기가 그걸 제공하고 어느 정도 빌릴지에 대한 총액도 거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보면 우선 수익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총 대출 금액으로 저희는 추산하는데 한 현장당 1,000억이 넘는 정도의 중도금 대출이 지금 실행이 돼 있습니다. 그럼 6개 지금 문제가 된 게 6개니까 거기만 해도 한 몇 천억 정도 돼 될 있는 수 걸로 있겠네요. 예, 예상됩니다. 직원들은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은 자기 건설회사 거는 못 분양받게 법으로 막으면 될 텐데 해주지 말라고. 그러면은 재산권의 침해가 되나요? 그거 왜? 직원들한테 그럴 수는 있죠. 이게 나는 우리 회사 주식 좋다고 생각해. 뭐 사는 거랑 비슷한 컨셉이긴 한데. 삼성전자 직원은 LG 냉장고 써. 삼성 냉장고는 안 돼. 네. 그거 허용하면 삼성이 냉장고 안 팔릴 때마다 직원들한테 월급 대신 냉장고를 줄 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한 거야. 그런 그러니까 컨셉인데. LG 냉장고 써? 이제 이런 법인 거죠. 뭐 막을 방법은 없지만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2013년도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직원 자서 금지 대책엔 이제 예. 건설 노조 같은 데서 정말 자의로 내가 분양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지만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걸로. 그리고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 자의 여부 확인서가 들어오면 그때 대출해준다. 야, 이렇게 근데 하라고. 자의 여부 확인서라는 게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회사 안 다녀봤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지만 이거 쓴다는 게 본인도 아니 회장님이 그거 쓰라고 해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랑 쓰는 건데 자의 확인서라는 거 하나 더 받는 게 그게 책임은 네가 져라. 그게 더 얄미워.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한번 사인 한번 더 하라는 얘기지. 와. 그걸 대책이라고 발표했어요 그 당시에 국토부는. 예, 그러고 끝이었습니다. 몇 년이라고 그랬죠? 내 이럴 때는 또 무슨 정권인지 찾아보고 싶어. 2013년입니다. 좀 됐네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도 지금까지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됐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네. 사실은 별다른 문제가 없고 야 그렇게 대출 너 받아가지고 돈 벌었잖아 이걸로 모든 게 넘어갔군요. 네, 네. 에휴. 참. 그래서 왜 이렇게 어떻게 바뀐 게 하면 좋아? 없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내가 오피스텔 할 때는 뭘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안 당하려면 요령이 뭡니까? 요령 없습니다. 지금으로서 요령이 없다고요? 제도가 예.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와.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예. 알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나 이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제도하에서는 수분양자들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지만 가지고 있는 건 분양 계약서하고 모델하우스 본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분양 계약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관리 신탁을 하면 상대방은 신탁사가 아닙니다. 시행사입니다. 예. 그리고 모델하우스는 사진 찍어둔 거밖에 없고 기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전부인데 지금 이런 케이스에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좀 웃긴 얘기는 뭐 그 신탁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행사의 뭐 대표이사 뭐 이런 것 등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현장 중에 그 시행사의 대표이사 한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누굴까 저 궁금했었는데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자기들이 단체 회식을 하면 자주 가는 융주점의 여 사장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가 유능한 그게 경영인이 아니고. 아니라 자주 단체 회식 가는 그 주점의 여사장인 거죠. 이야. 그러면 도대체 뭘 믿고 이거를 사업을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과연 이걸 투자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이게 뭐 선분양이 결국 예. 뭐 물건도 보기 전에 어떻게 보면 먼저 내 분양 대금 넣고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시각에서는 이것을 그냥 투기꾼 아. 그냥 이런 시각으로만 보시는데 사실 정말 이게 금융 투자로 치환해서 보면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기업 공시도 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총도 하고 그래서 사실 선분양이 계속 돼야 된다 그러면 수분양자들 부동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런 정보들을 낱낱이 좀 공개를 해서 와. 그때그때 알 수 있게끔 정보 제공되는 시스템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면 그렇게라도 볼 수 없어요. 건설 회사가 어쨌든 건설을 짓는데 네. 그게 처음부터 나오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약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건설 회사의 재무제표 정도는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좀 네. 엉망이야. 네. 그러면 혹시 얘네가 장난칠 요인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않아요? 재무제표 봤으면 아마 투자 안 했, 그 분양대금 안 넣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네. 부자 건설사, 금수저 건설사만 우리나라에서 건설 사업을 할 수 있지. 맞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건설회사 일굴 수는 없단 말이 되잖아요. 그럼 불안하니까 뭐 방법이 그거밖에 없죠. 안전하게 그러면 하려면. 냉장고는 삼성전자 이외에는 팔지 마. 뭐 대우전자, 위니야, 이게 어떻게 민니가 되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 신탁 제도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제 제 말이 그래서 결국 신탁사가 제대로 일하면 이거 문제가 아무 문제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전부 다 후분양으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질 않으니. 그러니까 선분양은 어쩔 수 없다고요. 그리고 건설회사는 시시탐탐, 소시탐탐 이걸 노리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거 감시하라고 신탁사가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신탁사가 잘하면 아무 문제 네. 없는데. 네. 제도를 좀 대폭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아 진짜 진짜. 여러분 진짜 2% 계속 유튜브 좀 하게 해주십시오. 네, 진짜 이거 빨리 안 바뀌면 2% 보냅니다. 여의도 가깝다니 자꾸 나보고 가래. 아 진짜 연봉 안 맞아요. 해가 지금 둘이 재수를 시작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네. 국회의원 세비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법무부 희명의 박기영 박기영 변호사님. 네. 아, 이거는 영화를 만들어도 재밌겠다고 그럼 댓글에서. 야 아주 뭐 아유. 듣기 힘든 이야기였는데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조금 또 잘합시다. 진행되는 얘기가 있으면 또 한번 나와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